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자기 전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전시 앞두고는 밤낮 없이 계속 그림만 그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인 전 철수하고 온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림 그리는 타임랩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됐던 2인전 오늘 철수하고 왔습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와 철수, 그림을 포장하고 거는 것까지 도와주는 운송업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비용이 드니 개인전이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전시가 많아져서 업체를 부를까 했는데 박재경 작가님이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셔서 오늘 오전에 방산시장에 들려서 그림을 싸는 포장지를 사오면서 철수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참 덥고 맑았죠. 그림 그릴 때 재료는 시장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종류는 광장시장, 포장지는 방산시장에서 사고요. 예전에는 남대문에서 재료를 샀었는데 요즘은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캔버스는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것은 재료 사는 이야기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가들이 우아하게 전시하는 모습만 보이는 이유. 그림을 걸고 철수할 때는 바삐하니 손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틈나는 대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재경 작가님이 DP할 때 불렀던 대로 콜벤을 부르기로 하고 철수할 때 사진을 틈틈이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먼저 그림을 내리고 포장을 합니다. 투명 테이프와 포장지는 3mm로 재경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방산시장 세영 비닐로에서 사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때 다녔던 미술학원부터 아는 분이랑 친한 모임분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차로 배달까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재경 작가님은 한 번 친하면 오래 가는 스타일인데요. 주변에 다 작가님 같은 분위기의 분들이라서 그동안은 작가님 주변 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작가님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게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작가님 주변에는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포장지가 많이 커서 여자 혼자 들기에는 무거울 수도 있고요. 보관할 때도 부피가 커서 예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얇은 것도 있고 은박 처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은박 처리된 것은 그림이 안 보여서, 얇은 것은 찢어져서 그림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보통은 3mm부터 씁니다. 한번 포장하면 몇 번 더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환경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일회용 포장지는 줄여야 되니까요. 뽁뽁 터트리는 재미가 있는 뽁뽁이는 테이프가 잘 안 띄어져서 재활용이 힘드니 이렇게 생긴 포장지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작가님은 작은 그림은 봉투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한쪽은 다 맞고 다른 한쪽은 테이프를 띄었다 붙였다 하기 쉽게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령은 한쪽으로 그림을 띄었다 붙였다 하고 양쪽에 1cm 좀 안 되게 해서 넉넉하게 싸면 그림을 넣었다 뺐다 하기 쉽다고 하네요. 그림 포장도 할수록 는다면서 둘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보다 빨리 철수를 끝냈는데요. 저는 원래는 긴치마를 입고 가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싸고요. 중간중간 포장지를 두고 그 부분을 밟고 다닙니다. 캔버스가 내면이면 길게 된 세로 부분은 테이프를 쭉 눌려서 틈 없이 만들고요. 다른 쪽은 살짝씩 붙이는데요. 운송업체 사장님들은 정말 다들 너무 잘하셔서 개인전도 그림이 한 40-50개 정도여도 한두 시간이면 포장을 다 끝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운송업체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운송업체 대표님들께 배운 요령은 작은 그림들은 박스를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오는 방법도 있고요. 들기 좋은 만큼 한 번에 싸는 방법도 있는데요.
운송업체에서는 탑차를 보통 쓰시는데 한쪽 면에 붙여서 고정해 놓으면 안전하다고 100호짜리 그림도 포장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재경 작가님과 전시를 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선물과 메모 준비했고요. 대표님도 전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재경 작가님과 같이 간단한 메시지 담아서 전했습니다. 재경 작가님도 큰 전시 준비가 끝나면 자신에게 선물한다고 그렇게 선물하면서 제 것도 하나 준비했다고 팔찌 선물을 주셨는데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작가 활동을 먼저 하셔서 개인전만 부수전 포함하면 29번째. 수영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는 좀 더 잘하는 회원님께 배우면 이해가 쉽다고 하잖아요. 그림 배울 때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겠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먼저 작가 활동을 시작한 친구가 있으면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전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재경 작가님께 배운 것도 많았는데요. 운송부터 철수까지 참 고마운 마음만 커지는 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2인전을 매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동의해서 다음에도 같이 전시하자고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재경 작가님은 7월 2일 인사동 이즈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오프닝 현장 다녀와서 아트지인TV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철수까지 끝나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림 배달할 날짜를 잡고 작은 그림은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요. 갤러리에서 도와주시기도 하는데요. 개인전이 끝나면 큰 행사를 치른 느낌으로 일주일 정도 알아눕는 작가님들이 많다고 학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를 다 써서 힘이 다 소진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림 정리를 하고 나니 힘이 빠져서 잠깐 쉬면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17일부터 코엑스에서 하는 조형아트 서울 준비도 해야 하니 에너지를 분산해서 7월 7일부터 하는 개인전도 준비해야 하니 요령껏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겠죠. 거울에 화조화를 그리는 타임랩스 보고 계신데요. 19세기 조선의 민화고요. 계속 같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퇴직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만 파라고 조언해 주셨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화조하지만 시리즈로 작업의 변화를 줬었는데요. 데미안 호스트가 시리즈가 있고요. 시리즈마다 완판을 시키면서 이슈를 만들어 같은 그림은 다시 안 그리는 것도 화가들의 마케팅 사례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저도 화주와 5 시리즈까지는 완판, 전시할 때 스토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하나씩은 남겨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저도 그리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은 반짝이 처리를 안 하고 코팅을 하는 재료인 바니쉬만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선을 두르는 것은 동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림에 선을 안 두르면 허전하기도 해서요. 그래서도 들어간 금색 테두리는 이번에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녹음하면서 들리는 새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밖에는 이렇게 모란과 대나무, 매화가 있어서 관찰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술 재료를 사는 노하우 전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남대문에서 재료를 샀었는데 요즘은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도 하죠. 화방넷이라는 어플로 구입하는데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체로 강남에서는 반포 신세계 쪽에 한가람문고, 강북에서는 홍대 쪽에 호미화방을 찾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고 구입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일부 구입하더라도 화방을 직접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캔버스는 작가들마다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저는 알루미늄 캔버스 하는 거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알루미늄 캔버스를 하는 곳은 작가님이 캔버스가 휘어지는 것을 보고 속상해서 캔버스를 만든 케이스라 정말 작가 입장에서 작가 정신으로 만드십니다. 보통은 틀이 나무인데 그곳을 알루미늄으로 한 걸 알루미늄 캔버스라고 말하고요.
저도 큰 그림은 휘어져서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요. 액자가게에 가져가면 약간 찍힌 거나 심하지 않은 것은 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전시 철수하면서 전시 철수부터 미술 재료 준비까지 그림 그리는 타임랩스 보내드리면서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코엑스에서 조형아트 서울 오픈하며 그 내용 실시간으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실시간은 처음이라 버퍼링도 있을 수 있겠지만 17일 오후 7시쯤 처음 시도하는 생방송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조형아트 서울 화이팅! 그림 어렵지 않아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